아점튜브입니다. 요소수 문제가 요즘 심각하죠. 그래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돼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인가, 사드 보복, 그리고 요소수, 한국 길들이기. 글쎄요, 한번 요소수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말을 얘기했죠. 요소수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요소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디젤 차량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좀 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량의 구동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대기 오염 문제, 어, 가스 배출 이런 제한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한 거고요. 이 요소수가 모든 디젤 차량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이 법에 따르는 요소수를 써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배출가스 기준을 맞게 나오는 차량에만 요소수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요소수가 지금 대란이 일어났죠. 이유가 뭘까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중국에서 사용할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무역 보복을 핑계로 해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석탄을 이제 가공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가 요소인데 그 요소를 자기네들이 쓸 게 부족하니까 수출을 제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을 자기네 쓸 거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중국에서만 채산성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중국에서만 요소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수출 제한을 하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당장에 요소수가 부족하니 디젤 차량에서 요소수를 써서 운행을 해야 되는 요소수를 써서 환경 규제를 정확하게 그 규제에 맞는 배출 가스를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을 제한받는 차량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왜 유독 뭐 중국,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도 다 디젤 차량을 쓸 텐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긴 했겠지만 이렇게 크게 뭐 당장 산업이 다 중단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 혹시 독립문 아시나요? 독립문. 독립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독립문을 만든 이유가 있죠. 네. 독립문 일제가 아닌 중국한테서 독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뭐 123년 전에 독립문이 만들어졌죠. 1897년 11월 20일 날 독립문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제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개혁하려던 것은 천국에 의뢰하는 사대당을 몰아내고 천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 독립의 완전한 국가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라고 서재필 박사의 자서전에도 나오고요. 이 독립문의 현판이 누가 쓴지 아세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친일파, 뭐 매국노, 뭐 여러 가지 알고 있죠. 이 이완용이 이 독립문의 현판을 썼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한테서 야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니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돼 혹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라고 해서 독립문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120년 전에 청나라에서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의미로 세운 게 독립문이에요.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쭉 대조해서 보시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하대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뭐 조공을 바치고 뭐 사람도 바치고 여러 가지 마치 식민지 같은 그런 뭐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죽하면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사드 보복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가 사드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무기잖아요. 이것을
배치를 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수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야 너희들은 식민지야. 그래서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야. 중국의 역사야. 고구려의 역사가 아니야.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야. 다 중국의 역사야. 중국의 소수 민족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전에 사드 문제도 그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일본에서는 히토류 때문에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죠. 중국의 우방 국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북한 말고. 우리나라가요. 중국에 어떤 태도를 취했죠? 항상 중립적인 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줄타기 하는 그런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야 남한 남조선 너희들 진짜 우리한테 엄청나게 협력적인 외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 남조선 너희들한테는 좀 더 뭔가 특혜를 줄 거야. 그 옛날에 불화소 수소를 우리나라에 팔지 않겠다고 일본에서 했을 때 뭐라고 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고 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일반 통상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불화수소를 우리나라 공급하는 것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죠. 마찬가지죠. 중국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놓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죠. 중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냥 중국은 우리나라를 길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사드 니네가 배치해? 뭐 이놈들이 우리 베이징을 감히 니네들이 감시하겠다고? 보복할까? 이 소국이 대국을 대항하면 되겠냐? 시진핑이 뭐라고 해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어. 독립문도 중국에서 우리가 독립한 걸 기념하는 거죠. 마치 중국은요 아직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 4대 관계 야 우리가 부모의 나라고 너희들은 자식의 그러니까 너희들 오랑캐야. 우리가 종주국이야. 우리는 그래서 중국이지. 너희들은 오랑캐지. 뭐 이런 사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요소수도 마찬가지죠. 야 요소 우리 쓸 거 부족해. 너희들하고 계약했지만 약속 우리가 안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건 산업이 전부 다 올스톱 하건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너희들이 우습거든. 너희들과 계약한 거를 굳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혹시나 이런 세계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혹시나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요, 이런 그 국수주의적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펼칠 거예요, 정책적으로. 지금은 요소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종속돼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불화수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죠. 히토류를 수입 다변화를 한다고 분명히 일본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야죠. 근데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안 줬을 때 우리는 불화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줬죠.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들이 일본에서 혹시나 또 있을까봐 거기서 대항을 잘하죠. 일본에 대해서는 대항을 잘하죠. 중국에는 왜 안 하죠? 왜 중국에는 안 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대항을 해야죠. 지금 요소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요소수만 그냥 여기저기 손 벌리면서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이 그런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국격이 있지.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제일 기본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중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제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큰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티벳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 민족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이 독립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그것이 오래 갈까요? 이미 홍콩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죠. 중국이 어떻게 할 거다? 야, 공산주의로 통일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소련의 멸망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멸망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곧 정권이 무너질 거다. 중국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되면 중국이 소련처럼 소비에트 연방이 각각 해체되면서 어떻게 했죠? 수많은 나라들로 분리 독립했죠.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중국이 추후에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이 먼저 민주화가 되고 소수 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북한도 무너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통일도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후에 조선족들도 우리도 분리 독립하겠다 했을 때 조선족들도 우리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도처럼 이만한 엄청난 영토, 엄청난 인구, 그리고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국력,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요 소수 같은 것 때문에 비굴하게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